특강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특강을 하는 것 같네요. 11월 14일 특강. 오늘은 특강 제목을 참 정하기 힘들었는데 파일은 제가 뭘로 잡아서 올릴 거냐면 어휘 구문 리딩 쓰기 특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에서 리딩 수업을 하는 것하고 SO의 리딩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죠? 주제도 많이 다르고, 이제, 다른 이제 구문이라든지 어휘 부분이 많이 다르죠? 이 보면은, 항상 제가 결국에는 단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리딩 강의만큼, 하나를 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게 없어요, 사실은. 뭐, 강의가 아니라 리딩 공부만큼. 물론 그걸 제대로 한다는 말이죠. 보면 항상, 단어부터 시작해서, 의미군 덩어리, 그 덩어리가 연결되는 그 구문, 또 이 구문이 끝나고 났으면 그 단락들을 요약해서 내가 쓰기에 적용해 보는 것까지 이거를 하나의 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만 해서 이걸 충분히 많이 보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어 공부법 간단 요약하면서 한 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 텀 뭐부터 시작하죠 그때? 자료 구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단어 정리하고 문장 정리하고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고 중얼거리고 이걸 한 텀이라고 봤었죠. 리딩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내용이 있을 때 무조건 받아쓰기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처음에 사전에 의존하지 않고 쭉 읽어보는 거. 읽으면서 생소해 보이는 단어들에다가 이제 색을 칠해 놓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받아쓰기 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 파악하려고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딱 체크한 다음에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좀 눈여겨서 보는 거. 아직 사전 참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 맥락에서 유추해가면서 찍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세 번째쯤 되면 이제 그걸 사전 찾아가면서 읽는 거고요. 읽기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 요약까지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역시 이것도 잘된 번역이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그걸 확인해 가면서 내가 몰랐던 구문이라든지 몰랐던 단어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문장들이 나와요. 또 암기할 문장들을 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물론 자료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딕테이션 할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지나치게 내가 생소한 구문이나 단어들이 많게 되면은 본인에게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다루게 될 자료는 난이도로 따진다면 MO 수준이거나 MO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로 봤을 때 이거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바로 이틀 전에 나온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이제 보다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사설치고는 상당히 깁니다. 원래 뉴욕타임스 신문 사설은요, 요게 한 4달락에서 5달락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게 지금 2페이지에 가량이 됐는데, 지금 고맙게도, 여기서, 아주 거의 종합을 해줬어요. 게이 메리지라는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의 종합적으로 안 나오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단어, 구문, 그리고 문장, 그리고 단락, 그리고 전체 요약, 그리고 그걸 써보기 이런 식으로까지 연습을 한다면 정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강독하는 형식으로 볼 텐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지금 무슨 뜻이다라는 걸 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어떤 걸 할까를 이제 보신다는 식으로 해서 표시만 하고 지나가는 식이면 돼요. 보겠습니다. 제목이 먼저 보면 A Long Winding Road to Marriage Equality. 제목이 참 멋있어요. 뭐냐면 결혼 평등으로 가는 길고도 험한 길. 느낌 다가오죠. 와인딩이라고 하는 꾸불꾸불한 길이라는 얘기인데 직선도로보다 꾸불꾸불한 길이 어렵죠. 그러니까 길고 험난한 길 얘기할 때 long winding roa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marriage equality를 가는 길고 험한 길. 동성 권리를 위한 이 싸움은 지난 몇 달 동안 중대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보면은 fight for gay rights죠. 게이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지난 몇 달 동안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동성 커플이 뉴욕주에서 결혼하는 게 합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욕주에서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 그러면 9월 달에는 묻지도 뭐지? 우리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영어로 있어요. Don't ask, don't tell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완전히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의 공식적 종식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 멋있죠? September가 saw 했다고 했어요. 기간이 뭐 봤다 하는 건 여러 번 나왔어요. MO에서는 이미. 9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의 종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대놓고 군 복무를 하는 거 보세요.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이것도 하나의 세트 프레이즈입니다. Serving the nation. 이게 무슨 말일까요? Serving the nation. 이게 군 복무한다는 뜻입니다. Serving. 물론 이제 군 복무가 아닌 경우에도 많은데 이 Serving the nation 딱 그게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Servicemen and women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군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Servicemen이라니까 자꾸 맥도날드 알바 떠올리시는데 Servicemen and women은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이 많았어요. 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군대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내가 동성애자요 라고 해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전역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는 게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네가 동성애자 좋다 이거야. 단 그걸 드러내놓지 마. 라고 하기 때문에 오픈리하게 서빙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죠. 목요일에는 Senate Judiciary Committee 나왔는데 어려운 단어 같지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상원 법사위원회라고 하고요. 커미디 얘기는 종종 했어요. 법안이 나오게 되면 그 법안을 심의할 만한 곳, 새로운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분야마다 정해져 있는데 특히나 법과 관련된 곳은 Senate Judiciary Committee, 상원 법사위원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법안입니까?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그래서 Judiciary Committee는 법사위원회라고 해요. 얘네가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게 표결에 붙여진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법안이냐? 1996년에 결혼 방어법이다. 제가 그냥 쓴 말이니까 이 법 이름 중요하지 않은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해요. Defense of Marriage Act요. 이게 보수 진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데 90년도에 그 법안을 폐지하도록 하는 그 법안, 그 법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repeal이라는 말이 나왔죠. repeal. repeal 하면은 있었던 건데 취소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건 법이나 규정 같은 것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런데 Defense of Marriage Act를 설명하려고 The Law라고 설명했죠. The law that bars the federal government from recognizing same-sex marriages.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해놓고 있는 법.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철회하라는 그런 법안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법안을 승인했다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표결에 붙여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커미디의 승인이 있어야지 표결에 붙여지고 표결을 통해서 몇 분의 몇 찬성을 거쳐야지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 러가 되는 겁니다. 그 차는 아실 거고요.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하려는 얘기가 뭔가요? 지금 본 부분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볼까요? 동성결혼에 대한 어떤 권익이 요즘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근데 그냥 요즘이 아니라 in the past few months라고 했죠. 지난 몇 달간 동성애 권리가 좀 증진되는 듯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기가 이걸로 끝나면 기사가 2페이지가 안 됐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그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면 If only this were the whole picture. picture라는 말 또 나왔네. Now you get the picture. 이런 때 쓰는 말이 있었죠? 그거 SO 2.0에서 나왔죠? 아니에요? SO에서 나왔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픽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라면 좋으련만 좋으련만 점점점이 어디 있죠? If only. 예를 들어서 If only I could be there 하면 내가 지금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전체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This remains a country. This는 this country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이런 나라입니다. 딱 던져놓고 where로 설명했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의 주의 헌법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차별을 얘기할 때 discrimination에 항상 뭐 쓴다고 했습니까? against 쓴다고 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enshrine이라고 하면 원래 enshrine이 shrine하고 해서 나온 말이에요. shrine이 그 사원을 shri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을 모셔놓은 곳이라든 이런 거. 그러니까 enshrine은 고이 모신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의 헌법에 고스란히 그런 차별이 모셔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트 컨스티튜션이 뭐냐? 연방 정부의 컨스티튜션이 있고요. 주 정부의 컨스티튜션이 있어요. 각 주의 이런 곳에 그 헌법에 The Senate Committee니까 Judiciary Committee겠죠. 상원에 있는 해당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supported repeal of the Defense of Marriage Act. 이 법의 철회를 다 지지했지만 the chance of repeal anytime soon. 조만간 진짜 철회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거 뭐라고 했죠? chances가 slim하다. 항상 chance는 slim하거나 뭐하다.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fat chance라고 하는 것은 slim의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비꼬아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chances are slim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안이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법이 취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same-sex marriage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 문장이 있구나. 그리고 설사 의회가 이 법을 아예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동성 결혼에 대한 이 반대 금지 조항은 하이픈 안쪽은 나중에 보고요. would still be the law in most parts of the nation.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법으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설사 의회가 이 법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한 거 보니까 역시 아까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도 의회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 표결에 붙여지면 의회가 이것을 리필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금지 조항은 여전히 대부분의 그 주에서 실효성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the ban against same-sex marriage를 하이픈해 놓고 설명해 놨죠. 이것은 한 미국인 전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죠. 그 정의를. 그러면 첫 단락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익이 어느 정도 최근 증진되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멀은 상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총 29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enact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enact는 없었던 일을 법으로 만드는 걸 enact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 단어들 다 나왔어요. 그리고 constitutional amendment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미국이 헌법을 처음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헌법에다가 수정 조항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First Amendment라고 하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넣은 수정 조항. Second Amendment 하면 두 번째로 넣은 수정 조항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약 30개 됐습니다. 미국에 30개 정도의 수정 조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정할 게 있으면 헌법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 수정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것이 기존에 있던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보완해 넣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러면 헌법 수정 조항들을 다 했대요. 그런데 그 수정들이 뭐냐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in 18 of those states 하면은 those states는 바로 앞에 나왔던 29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29개 주 중에 8개 주에서는 이 헌법 수정 조항이 어떤 간의 파트너십 혹은 시빌 유니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domestic partnerships라고 썼고 옆에다가 civil union이라고 썼는데요. 이것도 동성 결혼만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미국의 반반으로 갈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나이대별로 다른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는 편일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편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건 언제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빌 유니언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Okay, the state is going to allow you
allow a union between a man and a man. But we won't call that a marriage. 그러니까 뭐냐면 we are going to give you all the rights that we can give to a married couple, but we can't call it a marriage. 모든 결혼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주겠으나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civil union, 어떤 민법상의 결합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결정이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 모두를 이제 좀 뭐라 할까 만족시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졌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웃기지 말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웃기지 말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인 겁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이게 나왔을 때 느낌은 이랬어요. 민사상 혹은 민법상 결합이다. 이렇게 저는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처음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민적 결합. 어떤가요? 좀 아닌 것 같죠? 민법상 혹은 민사상 결합이라는 말이 맞는데 누가 시민적 결합이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내가 막 비웃어줬거든요. 내가 비웃은 걸 들었는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민사상 결합이라고 자기들이 바꿨더라고요. 분명히 내 강의를 도강한 사람이 기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civil union이에요. 그리고 사실 정확한 용어는 civil union이 맞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이 그 옆에 있는 domestic partnership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2개 주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statute 하면 법령 정도 되는 겁니다. 법령. 그러니까 statute과 law는 달라요. law보다 한 단계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tatute는. 법령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고 또 in2 했으니까 미네소타와 노스캐롤라이나 2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조항이 will go before 했죠. 유권자들 앞에 내년에 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표결에 붙여진다는 것 갖다가 will go before voters라고 쓴 거죠. 이것도. 그러면 at this point,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약 60%는 동성 커플을 어떤 식으로도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 문장 잘 보세요. 얘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런 곳, 60%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어떤 곳이냐? 게이 커플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주지 않는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나눴겠죠. 어느 주는 찬성, 어느 주는 반대 이렇게 딱 했더니 반대하는 주, 금지해놓은 주를 딱 찾아보고 금지해놓은 주에 있는 인구를 합쳐보니까 총 인구의 60%가 거기 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단락에서 하는 내용은 앞에 했던 내용하고 어떤가요? 관계가. 반대되는 내용인가요? 전혀 딴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비슷한 얘기인가요? 비슷한 내용이죠. 바로 앞에서도 여전히 아직 멀었다고 했고 여기서는 심지어는 헌법 수정 조항을 통해서 여러 대다수의 주에서 이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음 with 뉴욕 했으니까 이번에 뉴욕이 그런 주가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뉴욕을 합치면 동성결혼은 지금 총 6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District of Columbia 6개 주와 DC, 워싱턴 DC 얘기하는 거죠. District of Columbia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싱턴 DC. 그런데 District of Columbia는 수도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는 주처럼 다룹니다. 조그만 하나의 어떤 그 곳이지만 13개 주만이 동성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with broad domestic partnerships or more limited rights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전반적인 가정으로서의 파트너십과 을 가지고 있는 동성관계 이것을 인정하고 or more limited rights 했으니까 broad domestic partnership의 right가 아니라 좀 limited rights를 가진 동성관계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한 권리냐면 for things like medical decisions 의학적 결정 and inheritance 하면 뭐죠? inheritance 하면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권한이라든지 의학적 결정, 뭐 이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고 이제 코드를 뽑으면 죽어요. 근데 다른 가족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를 남편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성 남편이 플러그를 뽑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 내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this includes 11 states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s. 이렇게 하는 곳은 총 11개 주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with constitutional amendments or statutes barring gay marriage.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헌법 수정 조항을 가진 총 11개 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앞에까지는 아예 금지하고 있는 주들, 여기서는 그런데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주는 소수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겠죠. Even limited progress has brought some pushback. 그런데 이런 조금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조그마한 진전조차도 어느 정도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푸시백 하면 누가 나한테 밀어붙였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서부터 반발하는 조치를 푸시백이라고 한다고요. 이 푸시백이 떨어뜨려서 푸싱 백 이런 식으로 구로도 많이 씁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에서는 there is a new Republican effort to repeal 2009년도 법을 철회시키려는 공화당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9년도 법이 뭐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이 그걸 다시 푸시백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는 아이오와주의 유권자들이 removed 3 state Supreme Court justices 했으니까 3명의 주 대법관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려 죽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유권자들이 그런 거니까 설마 그랬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얘기죠. 대법관들을 who were part of a 2009 ruling 2009년도 판결의 일부였다는 얘기는 2009년도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이런 사람이겠죠. 이 사람 그 판결이 뭐냐? That the state same-sex marriage ban violated equal protection. 이 아이오와주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동등한 보호의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의 일부였다. 그럼 이 사람이 위반했소라고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투표를 통해서 대법관에서 내려오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라는 게 첫 문장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렇긴 해도 미국인들의 견해는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한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여기 없는데요. 아래 차트는 based on polling over the years by Gallup. 갤럽이 실시한 지난 수년 동안의 폴링 했으니까 의견 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아래에 있는 차트는 shows 뭘 보여주냐? 동성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1990년도 이후로 크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크게라고 번역한 게 어디 있나요? substantially에 있는 거죠. 이건 정도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substantial, substantial. 그러면은 바로 앞에는 이렇게 조금만 발전해도 푸시백이 있다. 여기서는 그렇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 백댄이 언제일까요? 1996년이겠죠. 바로 앞에 나왔던 90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 가운데 27%가 뭐라고 얘기했냐? They favored recognizing same-sex marriages.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대답했고 3분의 2가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 달에 실시된 조사는 미국인들의 53%가 결혼이라는 것을 동성애자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such majority recorded by Gallup tracking. 갤럽 폴이 계속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는 최초로 나온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란 얘기는 과반수란 얘기는 53%를 얘기하는 거겠죠. 갤럽 폴에서 지금까지 계속 50%를 못 넘었는데 5월 달에 했더니 처음으로 53%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올해 이 9%가 작년에 그 찬성 숫자보다 9%포인트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럼 작년에 몇 %였다는 거예요? 44%였다는 거겠죠. 근데 포인트를 쓴 이유가 그거라고 종종 얘기했습니다. 퍼센트하고 퍼센트 차이, 격차를 얘기할 땐 포인트를 쓴다고요. 이렇게 9%가 증가했다는 것은 was also a record. 이거 역시 기록이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라고 아마 perhaps driven by the national debate over the don't ask, don't tell policy. 소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정책과 캘리포니아의 제8번 조항, 이것도 그 동성결혼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전국에 걸친 전국적인 토론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Don't ask, don't tell policy라든지 Proposition 8이 전국에서 이슈화 되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하고 있어요. Proposition 8을 which bars same-sex marriage and is under challenge in a well-publicized court case. 이 Proposition 8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아주 많이 보도된 법정 사건에서 언더 챌린지 하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언더 챌린지라는 말은 종종 나왔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under attack, 또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다 하죠. 언더 챌린지 하면 챌린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그 소송을 걸었겠죠.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압달락하고의 관계가 어떻죠? 압달락에서는 좀 빨리 좀 그래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진짜 변하고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지지도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만약에 요달락이 없어버리면 진짜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 건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Behind these numbers is a remarkable generational divide. 원래 문장을 이렇게 보면 돼요. A remarkable generational divide is behind these numbers. 이거 SOS도 나왔던 문장이죠. 이 의자 옆에는 캔디바 신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Beside her in a chair are newspaper and candy bar. 이것도 똑같은 거. Behind these numbers is a remarkable generation shift.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의 배후에는, 다시 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변하고 있는 것의 배후에는 뭐가 놓여있냐? 아주 중요한 어떤 세대차, 세대 격차라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인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인의 70%가, 그러면 18세에서 34세 미국인 Americans between 18 and 34 한 거죠. 이 사람들 70%가 결혼의 동등성을 지지하고 있고, 이것은 2010년도 5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는 건 이건 MO에서 많이 등장했죠. 컴마 찍고 up from 54% in 2010 라고 갤러폴이 말했습니다. 또 35세에서 54세 사이의 사람들의 지지도는 53%로서 이것은 falling to 39% for those 했고 55세 이상의 경우엔 3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대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제너레이셔널 디바이드라는 거죠. 이런 점차 이 사람들의 의견과 또 이런 그 차별적인 법 요 사이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anti-gay forces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세력이 will have a harder and harder time selling their views. 자신들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데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했었죠? He is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lure people into his campaign. 이렇게 쓰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점점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요게 구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양이 뭐가 달라졌을 뿐이면 harder and harder 이것만 달라졌을 뿐이죠. 어딨나요? have a harder and harder time selling their view. 이 sell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걸 sell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Congress is realizing that the bill is a very hard sell among the public. 이걸 명사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ngress is realizing that the bill is a very hard sell among the public. 대중한테 그렇죠. 어필하고 설득시키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참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어셀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sell an ide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입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걸 셀이라고 한다고. 아주 중요한 셀인 겁니다. 이것도. 그럼 이제 여기서는 왜 이 단락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의견이 변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 변하는 이유를 보니까 세대 차이가 그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소위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을 이제 철회를 하고 and changes in state laws 또 주 법들이 이런 변화가 일면 이것이 could lead to expanded rights for gay couples in more states. 더 많은 주에서 게이 동성 커플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확대된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변화들 덕분에 각 주에 있는 동성 커플들에 대한 권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주의 헌법
법상의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수십 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수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회한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revoking이라고 했죠. 지금 계속 뭘 썼었나요? repeal이라는 거 썼었고요. 지금 비슷한 말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take years if not that case. if not이라는 용법도 잘 받으셔야 돼요. 수십 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수년은 걸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 무슨 말일까요? 좀 힘 빠지는 얘기겠지만 will take at least years if not decades to become fluent in English. But there are a lot of folks out there who claim that they can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n a couple of months.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십 년 아니더라도 수년이 걸릴 텐데 몇 달이면 두 달이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if not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예. 네, 무슨 말일까요? Ten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city hall. 그렇죠? 수십만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은 되는 사람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가요? 말투가 우와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글쎄 수십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만 명은 모였을 거야. 그러면 if not 모양이 tens of인데 거기다 tens 하고 쉬고 if not hundreds of 이렇게 쓴 거죠. 자주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if not. 그러면은 until then 그때까지는 rank discrimination under law will persist. rank discrimination, rank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roup discrimination.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 그럼 그건 individual discrimination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동성애자들을 하나로 그룹으로 묶었어요. 이제 이런 차별을 rank discrim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한 공동체, 한 단체를 통째로 이 차별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한동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persist라고 했죠. 사람이 persistent 하면 뭐라고 뭘 persistent라고 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걸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을 persistent라고 하고 그때 persistent는 보통 칭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앞으로 정말 앞으로도 갈 길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법원이 may soon have a chance to sweep away the injustice. 이런 부당함을 대법원이 곧 이제 쓸어버릴 기회가 생길 겁니다. 쓸어버린다고 제가 번역했죠. 어디 있나요? sweep away. sweep 하면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슉 치워버리는 걸 이번에 이렇게 쓴 거예요. repeal, revoke 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In several pending cases, pend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pendulum이 뭔가요? pendulum. 추. 이걸 pendulum이라고 하죠. pendulum 이렇게. 제가 이런 말 얘기 잘 안 하는데 시계라고 하잖아요. 아니 시계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계는 오랜 옛날 친구, 깨복쟁이 친구들을 무슨 친구라고 하나요? 뭐라 친구라고 하죠. 아니 이거 뭐라? 그건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시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펜들럼이라고 해요. 펜들럼. 이렇게. 그럼 펜들럼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얘가 어디에서 쓸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매달려 있다라는 거를 펜들럼이라고 했어요. 그걸 펜딩이라고 하면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계류 중에 있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patent pending. 여러분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 좀 자랑 좀 했었는데 요게 이제 갤럭시 S2 케이스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특이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툭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 바람을 인지해서 떨어지는 순간 뒤가 부풀려져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걸 개발했어요. 자, 그렇다 칩시다. 여기 밑에 딱 보니까 patent pending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중이 무슨 뜻인가요?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패턴트가 이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 펜딩은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왜냐면 패턴트는 누구나 출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허 출원 중이래. 중요하지 않아요. 특허가 있는 게 중요해요. 패턴티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딩 케이스라고 하면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펜딩 케이스에 있어서 얘들이 앞으로 완전히 이런 인저스티스를 없앨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펜딩 케이스 한 다음에 the challenge these laws 이런 법에 도전을 가하고 있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런 거요. Just as it ruled unanimously in 1967 unanimous 하는 게 어떨 때 나온 말인가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장일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 단어. 1967년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처럼 어떻게 내렸느냐? Laws barring interracial marriage 타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violated due process. due process 또 나왔네. 합법적 타당한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판결인 거예요. And equal protection 했으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와 동일한 보호를 의무하고 있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저스티스에 걸렸으니까 이은 수프림 콧이고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린 것처럼 It must affirm the civil rights of gay people.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이번에도 재확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예요? 앞으로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습 없이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했을 텐데, 자,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했냐? 안 보고 해야지, 안 보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최근에 그렇죠? 게이들의 권익이 좀 이렇게 증진됐다. 그 다음에는 하지만 좀 널리 보면은 참 아직 멀은 것 같다. 참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나요? 벌써 29개 주가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 수정까지 해서 다 안 되고 있고 난리가 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나요? 벌써 까먹었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단락제 얘기한 거죠. 그럼 네 번째 단락제를 보면 거기 뭐가 나왔었나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소수의 주는 동성결혼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 나왔나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바로 푸시박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이제 동성결혼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엔 뭐가 나왔나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푸시백을 빨리 하지만 그런데 통계적으로 또 보니까 빠른 속도로 점차 이런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연령대별로 설명을 해줬는데 딱 보니까 이것은 어떤 세대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다음엔 아직 참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측면을 볼 때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대법원도 이런 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법을, 그런 말은 없었지만 이런 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법을 철회하는데 좀 이렇게 일조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약한 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글을 읽게 쓴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웃라인을 잡아요. 아웃라인 잡은 다음에 잠깐만 어디다가 내용을 좀 뺄까 넣을까, 얘를 어디다 넣을까, 요런 얘를 여기다 놓자,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딱 놓고 자기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그리고 그 기준으로 글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합리적이어 보이고 그냥 어디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무슨 단락이 탁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딩을 할 땐 거꾸로 항상 그걸 뒤집어 찾아가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딱 덮어놓고 자기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트랜스크립션, 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텀, 한 사이클, 처음에 아티클을 나의 수준에 맞는 걸 골라서
쭉 한두 번 정도 없이 읽어보면서 표시하고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단락 요약도 해보고 단어들의 뜻도 찾아보고 의미를 다 파악했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번역본이나 아니면 강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체크하고 아 내가 뭘 몰랐지? 그럼 모른다 나 이런 표현 몰랐고 이런 문장 좋네 싶으면 다시 끝나고 나서 단어 정리 공책과 문장 정리 공책에 정리를 하고 다 덮었으면 단어 정리 공책 복습하고 문장 정리 공책 갔다가 문장 외우고 요게 한 텀인 거예요. 요걸 얼마나 많이? 네. 매우 많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여기 있는 단어가 한 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이면 한번 쭉 읽으면 딱 덮어놓고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하나도 높은 게 없었고요. repeal, revoke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enshrine부터 그렇고 항상 나오는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단어가 한 개도 없이. 이게 바로 이런 그 자료가 제일 좋은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